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노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겠지라고 기대했던 법적 노인 연령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이분들까지도 화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노인의 법적 연령 65세인데요. 앞으로 75살로 바꾸자, 상향 조정하자, 이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바로 대한노인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중근 회장의 말이었는데요. 노인 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발언이었습니다. 이중근 회장, 현재 나이를 알아보니 83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니 75세 이전까지는 정정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노인이 아니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중근 회장 주변에는 아무래도 복지 혜택을 받지 않아도 무방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이중근 노인 회장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 인구 1000만 명이 넘었는데 2050년에는 2000만 명, 그러니까 전국의 노인이 2000만 명 정도가 해당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인구가 5천만 명이지만 이 인구도 줄어들면서 노인이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때는 생산 인구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인 연령을 조정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 인권도 거론했습니다. 인권 보장 차원에서도 초고령 사회가 된 대한민국, 근본적인 노인 인구 관리를 위해서도 현재 65세 노인 연령을 1년마다 한 번씩,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75세까지 올리자, 이렇게 발언했는데요. 그리고 정년 연장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신규 노인 예정자, 이제 65세가 되는 이분들 첫 해에는 정년 피크 임금의 40%를 받고 10년 뒤 75세가 되면 20% 정도를 받는 생산 잔류 기간을 10년 연장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제 65세 첫 해에 지금까지 받았던 정년 피크 임금 40%만 받는 거죠. 그리고 계속 줄여가면서 75세가 되면 20% 정도 받으면서 산업 현장, 생산 현장에서 잔류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을 연장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기본수당 정도는 받으면서 실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이나 노인 부양, 초고령 사회의 각종 문제점, 이런 것들을 모두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지금 현재 올해 기준입니다. 기초연금 기준은 65세, 노령연금은 63세입니다. 이것을 더 높여서 기금 재정 고갈을 늦추겠다. 그리고 노인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추자 하는 겁니다. 노인 연령을 올리자, 상향 조정하자, 이런 데 대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 연령을 갑자기 75세로 낮춘다. 그리고 65세 이후 계속 일하면서 정년 피크의 임금 40%만 받는다. 75세에는 20%만 받는다. 이것들은 과연 이중근 회장의 말이 얼마나 동의받을지 의문이 되는데요. 여기에다 더 큰 문제는 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기준보다 높이자. 어떤 사람들은 이미 직장을 잃었고 또 65세 이후 받을 수 있는 각종 복지 혜택,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년 이후 노인이 되었을 때 내 노후를 이미 준비한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노년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봉양하고 자식들 부양하다 보니 어느덧 나이가 들어버렸고 그러다 보니 정작 자신에 대한 준비는 하지 못한 사람들,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희망이 각종 연금이었는데요. 이 연금 수령 자체도 늦춰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기댈 데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국무총리도 이중근 회장의 발언을 듣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인력이 부족해진다. 저출생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진다. 그래서 여성도 일해야 되고 연세 드신 노인도 일을 해야 하는 세상, 일을 해야 하는 시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데 어떻게 활용할지. 그렇지만 마침 당사자인 대한노인회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심각하게 이 문제를 검토해서 사회적으로 동의를 얻어서 인구 소멸 문제를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화답했는데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행정안전부에서도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직에 근로하는 종사자 모두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겠다라는 방안을 발표했고요. 대구광역시에서도 공무직부터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겠다.
밝혔습니다. 자연스럽게 정년을 연장하면서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을 위한 여론 조성에 나선 건 아닌가, 이런 의문들이 있는데요.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는 정부 부처 청사에서 일하는 공무직, 그러니까 환경미화,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직 2,3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60세인데요. 최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 1년에 1살씩 늘리겠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내년부터는 노인 기준을 65세가 아닌 70세로 올려서 각종 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70세부터 올려서 노인복지 혜택을 적용한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 정책이 아니라 앞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에서 70세 노인복지 혜택을 적용하겠다는 것이지만, 이제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아예 노인 기준을 70세로 올려서 복지 혜택을 적용하겠다는 것. 물론 인구 감소 때문에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혜택에 대한 예산은 계속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감당 불감당이다.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데요. 그렇지만 문제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한 은퇴 세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고독사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5060 세대인데요. 어떠한 사회보장도 받지 못하고 일자리도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 어렵고, 그리고 60대 같은 경우에는 65세 어느 정도 기댈 수 있는 기초연금이나 각종 연금, 그 외에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 여기에 조금이라도 기대려고 하는데 이제 아예 65세까지 기다리는 것도 버거운데 이것을 75세까지 기다려달라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너무나 힘들다.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75세 이상입니다. 이분들은 지금까지 모든 복지 혜택을 다 받았습니다. 60세, 65세부터 대부분의 복지 혜택을 받아오면서 이제 와서 지금 갑자기 노인 연령을 75세로 높이자 하는 것은 정말 현재 5060 세대, 곧 65세가 닥칠 세대에게는 어쩌면 나는 다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것이니 아무 상관없다, 이런 이기주의적인 생각 아닌가. 심지어 이중근 회장은 83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추억해 볼 때 75세 이전까지는 청년처럼 살아온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노인의 나이만 높이고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복지 수급 연령만 높인다. 이것은 지양해야 된다. 왜냐하면 대부분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65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준비되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군 회장의 이야기가 부적절하다, 이런 평가가 높은 겁니다. 70세 정도로 노인 연령을 높이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란이 있지만 수용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조금씩 나뉠 수 있습니다. 복지 혜택도 70세에 받는 것, 이것도 이때까지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 소득 보장, 일자리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만 가능한 것인데요. 지금 현재 1960년생부터 마처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 봉양, 자녀 양육, 이중고에 낀 세대다.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 자식으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 그래서 마처 세대라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이중고에 낀 세대입니다.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 취업하지 않은, 그리고 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자식들이 있으면서 부모님도 봉양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물론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중근 회장 말대로 1년에 1살씩 노인 연령이 높아지게 되면 태어난 연도 때문에 어떤 사람은 노인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10년을 더 기다려야 노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소득도 부족한 상황,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상황, 이럴 때는 꼭 기초연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것들 아무것도 없이 앞으로 10년을 더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죽을 지경이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진군 회장의 75세 노인 발언, 이것을 정부에서도 반기면서 각종 정책들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현재 63살, 이 나이가 지나도 대부분 10년 정도는 더 일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데요. 실제 일하지 않으면 하루하루 견디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지만 가장 가난한 노인이 있는 곳, 바로 한국의 노인들입니다. 소득에 따르는 노인 연령 인식에 대한 태도도 차이가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중위소득 50% 미만 같은 경우에는 69세 이하가 노인이다 23.5%,
70에서 74세 정도로 되어야 노인에 해당한다. 43.9%, 75세 이상이 노인이다. 32.6%입니다. 그렇지만 중위소득 150% 이상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 이분들은 75세 이상부터가 노인이다. 39.6%, 무려 7%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관리도 잘 안 되고 노인 연령에 대한 인식도 차이가 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중위소득 150% 이상인 사람들이 아닌 중위소득 50% 미만 같은 경우에는 유진군 회장이 말하는 75세 그 이전에 숨을 거두는 돌아가시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노인이 되어 보지도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인데요. 그만큼 75세까지 살아남은 사람들만 정부로부터 복지 혜택을 누린다면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혜택도 받지 못할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물학적 나이를 기준으로 노인을 정의하겠다. 75세라고 딱 정해놓고 이렇게 노인을 정의하는 것은 안 된다. 복지 혜택 수급 연령도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이제 복지 혜택도 조금 더 면밀하게 현미경식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 나이를 조금 더 늦춰서 받는 정책도 필요하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받는 사람들 현재 보면 대부분이 합쳐도 60만 원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일들도 단순 노무직입니다. 여기에 거의 최저임금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서 노인복지 혜택까지 줄여버린다면 도대체 하소연할 데가 어디냐. 노인복지 혜택 이 부분 노인의 기준을 단순한 나이로만 따지지 말고 노인 당사자들의 현재 여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생물학적 나이 75세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당사자의 경제적인 여력, 조건 그리고 필요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현재 노인이면서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많은 것들이 있고 또 앞으로 65세 법적 노인이 되는 분들 이분들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분일수록 정보 자체도 어두운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러 가지 혜택들 내가 노인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각종 안내들을 하지만 그래도 깜빡 놓쳐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알고도 놓치고 기억력이 감퇴하다 보니 까먹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일단 안내까지는 해주지만 이것을 신청하는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5세 이상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알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시고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신청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것은 없었는지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먼저 생활과 조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내용은 반드시 세세하게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요금 감면 혜택입니다. 자, 교통비입니다. 지원 내용을 보시면 철도 요금 감면, 항공 요금 감면, 국내 연안 여객선 여객 운임 감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 보시면 지하철 무료, KTX 새마을호는 30%, 통근 열차는 50%, 비행기는 10%, 배는 2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활동비 65세 이상 어르신,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국공립미술관 무료 입장입니다. 국공립국악원 입장료 50%,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 입장료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지역가입자입니다. 이분들은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 등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경감률이 다른데요.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면서 경감률은 최대 30%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니까 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 전화하셔서 이 내용 세세하게 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70세 이상 어르신만 있는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 소득 360만 원 이하일 때 30%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 지금 내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모두 신청하셔야 됩니다. 한 달에 청구되는 금액 22,000원 미만일 때 절반 50%를 감면해드립니다. 최대 금액은 11,000원인데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이 모든 것을 합친 금액 최대 11,000원까지 감면해드립니다. 자, 노인복지시설 각종 공공요금 감면해드리는데요. 이 내용은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요금이나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 이런 내용들은 시설에 종사하시거나 이용하신다면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후 준비 서비스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 그리고 수급권자를 포함한 전 국민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재무나 건강, 여가, 대인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분야별 진단, 상담, 교육 여기에다가 관계기관과 연계해서 사후관리까지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 하는 내용들이니까요. 혹시 국민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진단이나 상담, 교육 필요하신 분들 이 내용도 추가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주택연금 제도입니다. 집 하나 딸랑 있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현금은 없고 집 하나 딸랑 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보유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이하인 5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가 조금 많이 내려갔습니다. 65세가 아니라 55세만 넘어도 공시가격 12억 이하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집값이 3억입니다. 55세 가입자인데요. 매달 43만 6,850원, 70세 가입자는 매달 88만 6,880원 연금 수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5세는 계속 많은 기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달 금액이 43만 원 정도, 그렇지만 70세 가입자는 받을 수 있는 날이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더 많은 매달 88만 원 정도 이렇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종신지급이다. 정액형으로 이용한다. 부부일 때는 연소자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 2024년 3월 1일 기준이니까요. 이 내용 최신 정보니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셔도 되고요.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1688-8114번 여기에 일단 먼저 전화해 보시고 내가 상황에 맞는지 이 내용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갑자기 노후에 긴급자금이 필요한 사람들 많을 겁니다. 이때 돈을 빌릴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노후 긴급자금 대부 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 중에서 긴급자금을 빌릴 수 있는데요. 전세, 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이렇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하실 때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고 있는 연금 수령액 2배 이내인데요. 최고 1,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 여기에 일단 먼저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은퇴금융아카데미도 있습니다. 은퇴 준비에 필요한 경제금융지식 그리고 은퇴 이후에 생활정보 교육이 필요한 분들 은퇴금융아카데미 여기에서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자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은퇴금융상품은 어떤 것이 있느냐, 신용이나 부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 정보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1688-8114번입니다. 여기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65세 이상 되면 대부분 은퇴했기 때문에 일자리 찾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합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노인 일자리 지원하시면 되는데요. 노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사회활동 지원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자세하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일단 한번 대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회활동, 노인 일자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노인 일자리를 보면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취업발전형,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 기업 이렇게 일부는 60세 이상도 있고요. 일부는 65세 이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나중에 상담하실 때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그러니까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취업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이고요. 사회활동은 나는 생활비 걱정은 크게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뭔가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 그러면서 일도 하고 싶다. 이렇게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회활동,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선도 모델 시범사업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원 대상 기초연금 수급자나 60세 이상 내가 어떤 사업에 맞는지는 반드시 상담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일을 하느냐 한번 알아볼까요? 사회활동은 공익활동은 한 달에 30시간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요. 29만 원의 활동수당을 받습니다. 노노케어, 그러니까 이 내용은 나이가 든다, 늙을 노자. 그러니까 노인이 노인을 더 잘 안다. 그러니까 이심전심, 나도 노인이고 당신도 노인이고 그래서 아파 본 사람이 더 잘 안다. 이런 활동, 그래서 도움을 주겠다 하는 것이 노노케어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을 지원해주는 활동도 있고요. 공공시설에서 봉사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 그러니까 경륜을 전수해주는 활동, 이런 것들도 모두 공익활동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형 선도 모델, 이 사업은요, 신노년 세대 맞춤형 일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부 자원을 활용한 사회 서비스 분야인데요.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보고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노인 일자리 사회 서비스형은 취약계층 시설 활동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한 달에 60시간, 급여는 최대 63만 4천 원,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나 장애인 거주시설, 여기에서 식사 보조나 환경 정리 같은 서비스를 해주는 일자리고요. 시장형 사업단은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기관이 선정되었을 때 실제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거나 매장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택배를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지정한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여기에서 실제 일하는 겁니다. 취업 알선형, 이 내용은요, 경비, 청소, 가사, 간병인 이렇게 관련 직종의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 연계해서 알선해드리고요. 시니어 인턴십은 민간기업 취업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인턴으로 3개월 동안 일단 일하고 이후에 고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자, 그리고 고령자 친화 기업,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노인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 또는 우수노인 고용 기업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인증형, 창업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 내가 고령자 친화 기업에 취업한다 하면 이 회사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는구나, 예산 지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 신청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민센터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주민센터에서 모르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혹시 공무원이 이런 내용을 모를 때는 여러분께서 이 내용, 이 책자 홈페이지도 알려주시고,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조금 공부해서 나에게 다시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주민센터에서 모른다면 노인 일자리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1544-3388에 전화하셔서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참여, 문화활동이 필요하신 분들,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인데요.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고요.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특별히 신청할 것 없습니다. 그냥 인근에 있는 복지관이나 경로당 바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각종 문화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사귈 수 있고 사회 참여까지 할 수 있는 제도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노인복지관, 경로당 특별하게 신청 없이 그냥 가서 이용하면 된다. 이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식당 가서, 커피숍 가서 음식 하나 시키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키오스크 눌러라 하는데 여기에 영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분들 디지털 배움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 디지털에 대한 지식, 내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 1800-0096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 배움터인데요. 여기에 전화하셔서 내가 실제 어디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 누림입니다. 대상은 60세 이상 국민인데요. 취약지역에 있는 분들, 노인을 연령대별로 세분화해서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기 노년층 60세에서 74세, 후기 노년층 75세 이상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보들은 아는 사람들만 실제 활용하고 있으니까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여기 한국문화원 연합회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서울 704-4332-2321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도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됩니다. 치매 걱정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만큼 건강 수명이 길어지면서 과거에는 치매가 걸리기도 전에 일찍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건강수명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치매 때문에 힘들어하십니다. 치매 문제는 내가 아닙니다. 주위가 더 힘든데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 걱정되시는 분들 이 정보는 꼭 확인해 두셔야 되는데요. 치매 검진 지원, 선별검사, 진단, 감별검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 선별검사 받을 수 있고요. 만 60세 이상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가 될 때는 진단, 감별 검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선별 검사는 무엇이냐?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 선별 검사,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검사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단 검사나 감별 검사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검사합니다. 전문의 진찰, 치매 척도 검사, 치매 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 척도검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협약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하는데 15만 원 한도 내에서 정부에서 지원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진단검사 필요하신 분들 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도를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이 내 돈 내고 검사하시는 분들 정말 많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1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데 진단검사 이런 정보 몰랐던 분들은 내 돈 내고 검사 받는다고 하니까요.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노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다 딸이다 하시는 분들 이런 정보는 부모님께 반드시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별검사를 보시면요.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 촬영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협약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병의원 종합병원급은 8만 원, 상급 종합병원은 11만 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자, 문의하실 분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치매상담 콜센터 1899-9988 전화하시면 됩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인데요.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득기준 해당하시는 분들 관리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진료비, 약제비 여기에서 보험급여 중에서 본인 부담금 최대 3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면 36만 원까지 치매 진료 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이건 마찬가지 보건복지상담센터, 치매상담 콜센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어르신 가장 많이 안 좋아지는 것, 눈이 안 좋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 노인 안 검진 그리고 개안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 안 검진 같은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이 우선이고요. 노인 개안 수술은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어르신 이분들 모두 대상이 됩니다. 안검진 같은 경우에는 1차 진단은 정밀 1종, 2차 진단은 안압 검사, 굴절 검사, 조절 검사, 각막 곡률 검사 이렇게 총 4가지 검진을 받을 수 있고요. 개안 수술은 백내장, 망막질환, 안질환자의 개안 수술 비용,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문의하시거나 129번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하셔도 됩니다. 자, 틀립니다. 이빨 안 좋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완전 틀리 만 65세 이상 윗 잇몸, 아랫 잇몸, 치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완전 틀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분 틀리, 치아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부분 틀리 제작이 가능한 사람은 부분 틀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틀니가 필요하신 분들 일단 먼저 치과나 병원, 의원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주니까요. 틀니가 필요하신 어르신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임플란트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평생 2개입니다.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는데요. 의료급여 1종은 10%, 의료급여 2종은 20% 부담하시면 됩니다.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필요하신 분들 이 정보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무릎도 안 좋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대상은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이런 분들 중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들인데요. 검사비도 주고 진료비, 수술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줍니다. 한쪽 무릎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0만 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폐렴, 인플루엔자 해당되시는 분들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 구균은 2, 3가 다당 백신 1회 지원이고요. 인플루엔자는 4가 백신 매년 한 번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반드시 가지고 전국에 지정되어 있는 병원이나 의원 가시면 되고요. 보건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르신을 돌봐드릴 일손이 필요할 때입니다. 혼자 일상생활 어려운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사상계층,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독거노인, 조손가구 이런 분들,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들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직접 서비스도 있고 연계 서비스, 특화 서비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직접 서비스는 안전을 지원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안부도 확인하고요. 정보도 제공해드리고 생활안전점검 여기에다가 말벗 지원까지 해드립니다. 전화 안전지원은요. 안전한지 아닌지 잘 계신지 이런 여부를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사회참여나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사회관계가 필요하신 분들 여가활동이나 평생교육활동, 문화활동 또는 영양교육이나 보건교육, 건강교육도 받을 수 있고요.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외출하실 때 같이 동행해주는 서비스, 식사관리나 청소관리 이런 것들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연계 서비스나 특화 서비스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주민센터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상담받으시고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독거노인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 응급상황 발생했을 때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상시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이런 분들, 독거가구 혼자 사시는 분들, 노인 2인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 중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계층, 질병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조손가구, 장애인 모두 해당됩니다. 이런 분들은 살고 있는 집에 화재 센서나 활동 감지기, 응급 호출기 이런 것들을 설치해주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서비스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 알게 모르게 학대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대에 노출된 노인이 있다면 보호 전문기관을 통해서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